세상 핫한 종목을 속보처럼 빠르게 가져와 그 종목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속보 이는 주식의 MC 서울경제신문 서종갑 기자입니다. 저는 속보를 가져온 신한투자증권 이진성입니다. 속보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미군 함정 뚫었다입니다. 관련 속보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8일이죠.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필리 조선소와 함정 및 관공선 MRO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RO라는 거는 메인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유지 보수 운영을 말하는 거고요. 미국 MRO 시장만 20조 원 정도 됩니다. 미국 기자재 공급망은 지금 매우 쇠퇴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설계를 지원하고 기자재를 공급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미국 존스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선박을 자국에서 만들거나 자국이 소유한 선박만 운행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한 핵심 체계를 제외한 선체와 의장품에 대한 MRO가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안이 중시되는 잠수함 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호재입니다. 일본 조선 업체만으로 캐파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내 조선 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에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의미를 더 확장해 보자면 이번 MOU를 바탕으로 미국 관공선이나 함정 건조 또는 MRO 사업까지 확장 가능성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미국 내 사업 진출,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또는 기술 협력 고도화 및 생산 공동 참여 이런 전략을 구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미국 국방 예산을 보니까 8,95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23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그 해상 예산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그 MRO 시장에 이제 진출했다고 하니까 관련 이제 매출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좀 수주가 됐다면서요? 지난달 4월 17일에요. HD 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의 6,406억 원 규모의 수주가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함정용 자재 및 장비 공급 계약 15년간 페루가 발주하는 군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도 확보했습니다. 페루 자체만으로도 수입원이 되는 거죠. 페루 시마 조선소가 향후 남미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 3사라고 하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 중에서 하나오션과 함께 이제 해외 방산 수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HD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해군이 도입하려는 잠수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8척에서 12척, 하나로 한 70에서 80조 원 되는데요. 폴란드는 2-3척, 필리핀은 2척, 영국 방산 기업과 바콕과 협력하여 동반 수주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탈세계화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해군력 강화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계화로 인해서 분쟁이 증가하면은 저희 이제 LIG 넥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얘네들만 주가가 오르는 줄 알았더니 우리 조선 업체들도 함정을 생산하면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를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갑자기 K조선이 뜬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서방 국가들이 강력하게 러시아를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이나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탈러시아 정책이 LNG 선의 강점이 원래 있었던 국내 조선사들에게 아주 큰 기회가 된 거죠.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의 선종별로 경쟁력을 평가해 보시면 이렇게 이렇습니다. 벌크선, 탱크선은 중국이 압도적이죠. 중국이 그 저가의 물품들을 미국에 많이 수출했고, 그 다음에 벌크선 같은 건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벌크선이 이제 중국이 많았던 거고요. 컨테이너선은 주로 이제 선진국의 소비재로 많이 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향 수출이 늘어나면 컨테이너선들이 이제 꽉꽉 차게 되죠. 한국이 많고요. LNG선이나 LPG선이 이제 고부가가치선인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통상 선박의 수명이 25년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브릭스가 부상하면서 대규모로 선박이 인도가 됐었는데 그때 선박들의 이제 폐손 시기가 2020년 이후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친환경 규제 때문에 친환경 LNG선이나 LPG선으로 교체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국내 조선 3사는 이중연료 추진선, 이게 이중연료 추진선은 보통 벙커 CU로 운행이 됐어요. 근데 벙커 CU는 이게 오염이 심합니다. 대기 오염이. 벙커 CU와 LNG나 LPG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국내 기술력이 우수하고요. 세 번째로는 중동 지역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보통은 원유 수출을 위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발주가 늘어나고요. 해양 플란트 발주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석유 업체들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고부가 가치 선박의 발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2004에서 2008년까지 하면은 그 조선 슈퍼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GDP가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막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하던 때인데 이제 그 뒤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와서 이제 뭐 몇몇 회사들이 이제 흑자전환 성적표를 막 내고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주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게 2021년 뭐 이때부터 쭉 지금 하면 3년째인데 이게 혹시 피크는 아닐까? 잘못 들어갔다가는 또 한 10년 정도 반려주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수주 자체가 상승하면서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저가 수주가 많아서 실적 상승에는 커다란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조선 해운기관 클락슨이 분석한 그 올 1분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 5.9%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1분기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9%나 증가했고요. 수주액이 41.4%가 증가해서 136억 달러, 하나로 18조 7천억 원으로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새로 선박을 발주할 때 가격 지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8년 9월에 피크를 찍고 쭉 떨어졌다가 이제 상승을 2021년서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정고점인 192를 지금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가격 지수 상승이 조선업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겠죠, 당연히. 저가 선박 수주 물량은 최근에 해소되는 단계고요. 향후 고부가가치선인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수주 확대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처음 시작해서 거의 한 8년 동안 올라갔으니까 저희도 21년에 했으니까 이제 겨우 3년이면은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좀 되긴 하는데요. 이런 신조선가 지수가 이제 전 고점을 넘어선 것 말고도 HDD 현대중공업을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일단 수주는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업계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요. 네. 1분기 말 기준 동사의 수주액은 43.6억 달러. 수주 목표가 올해 72억 달러인데 벌써 61%를 달성한 상태고요. 작년 수주 역시 121억 달러로 목표치 129%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수주 잔고도 2020년 3분기 이후에 13분기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조선소의 면목을 계속 확인해 주고 있고요. 여기 매출액 보시면요.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올해 예상치가 이렇게 좀 크게 뛰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요. 매출액 증가와 맞춰서 21년, 22년까지는 이제 적자였다가 작년서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4,124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영업해왔던 현금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현금 흐름이 21년도에 좋았다가 재작년에 22년도에 좀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큰 폭으로 회복됐고 올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산업이란 조선업의 특성상 현금이 바로바로 안 꽂히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에는 수익으로 인식이 되나 현금 흐름은 추후에 꽂힐 수도 있고 안 꽂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24년에 올해 매출액이 13조 3천억에서 내년에 15조 원, 16조 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천억, 9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OE 보시면요. ROE가 지금 올해 5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 11, 15 굉장히 높아져요. 수익성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주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수익성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고부가가치 선박 이게 이제 많이 수주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ROE도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사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나 좋은 측면이 있으면 좀 약간 위험 징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저희가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2010년도쯤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양 플란트 수주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양 부분에서 적자가 지금 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존 해양 플란트 3기는 완료돼 갖고 매출이 이제 더 이상 증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해양 플랜트 오션 부분에서는 계속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가가 이제 계속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매출 인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양 부분의 실적도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그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계속 질주했던 뭐 AI 반도체주 이런 것들이 살짝 주춤하고 눌려있던 종목들이 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또 최근에 경제지 지면들 보면 앞다퉈서 이제 지금 오히려 고배당주 투자할 때다 아니면은 뭐 약간 저평가받은 실적주 같은 거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현대중공업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방산주들 좀 많이 비싸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HD 현대중공업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업이 가장 좀 최대의 난적은 인력 수급입니다. 올해 와서 이제 근로자들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요. 인력 수급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선 분야에서 일단 펀더멘털이 굳건합니다.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선박용 엔진 사업부를 내부에 갖고 있는 유일한 조선사다. 이런 면도 굉장히 강점이고요.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높아질수록 방산 관련된 함정들, 수요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해외로 확장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기를 잘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HD 현대중공업 속보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떤 속보 주식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